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경찰이 무력을 동원해 쳐들어가는 후진적 상황,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체포해 망신을 주려는 의도를 버리고 정당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즉각 거부하면서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는 경호처와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칩거했던 윤 대통령이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습을 드러내면서 체포 시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다지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대응, 정치권 움직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윤재민 기자가 윤 대통령 측의 제안부터 소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한 뒤 나온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두 차례에 걸쳐 영장을 발부받으며 체포에 나서는 건 망신 주기 시도라고 했습니다. 체포하겠다는 목적은 원래 정상적으로 따지면 조사를 위한 겁니다. 체포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무슨 망신 주기 이상의 것이 아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을 골라 영장 쇼핑을 했다며 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소위 많이 요즘 회자되는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기보단 공개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겁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추운 날씨에 국민과 경찰, 경호처 직원들의 희생이 너무 커서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정한 거라며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려는 건 궤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재판에 적극 임해서 계엄 선포 당위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헌법재판 진행 과정상 필요하다 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출석하실 것이고요. 다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헌재 출석 시 경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는 14일 첫 변론 기일에 참석할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말장난이고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형법상 내란죄가 빠지는 것은 갈비 없는 갈비탕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들어간 갈비탕이 나오면 갈비탕입니까? 갈비탕이 아닙니까?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철회되면 중대한 소추 사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탄핵 심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어제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언제 집행할지는 결정을 못했다는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은 기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의 제안을 즉각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네, 공수처는 적법하게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부에선 내란죄 피의자와 타협할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새로울 게 없다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불법 수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공수처는 이미 법원이 두 차례 영장을 발부하면서 다 해소됐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수시로 협의하며 영장 재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다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밝히지 않았는데 1차 영장의 7일보단 넉넉한 기간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집행을 서두르기보단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전 10시쯤 공수처를 찾아 선임계를 내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공수처는 선임계를 내기 전까진 면담은 불가능하다며 선임계 제출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청사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재집행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도 연결합니다. 조효준 기자,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체포하려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경찰 역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포 시기에 대해선 여전히 고심 중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특별사단 주요 관계자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 때 경호처 등의 수적으로 밀렸던 경찰은 2차 시도 땐 압도적인 인력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내부적으로는 3,000명 넘는 인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1,300여 명에 이르는 형사기동대가 유력한데 이들은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경찰청 소속 안보수사대원들도 동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전을 벌이면 경호처도 며칠 버티지 못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수본은 2차 소환에 불응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며 압박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호처 지휘 간부들만 모두 체포하면 나머지는 자진해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경찰 특공대나 헬기 투입에 대해선 아직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호처도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저 안팎의 철조망과 차벽용 버스를 추가 배치하며 방어 태세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물리적 충돌은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가장 먼저 지나야 하는 공관촌 정문 앞에 버스 한 대가 가로로 서 있고 담장 너머로는 세 대가 세로로 배치돼 있습니다. 또 다른 출입구도 버스를 가로로 세워놓고 문기둥을 쇠사슬로 엮은 채 주변 곳곳에 돌돌 말린 원형 철조망 여러 겹을 늘어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담을 뛰어넘을 수도 없도록 원천 봉쇄한 건데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와 비교해 더 촘촘한 방어막을 설치한 겁니다. 경호처는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다만 수사기관과 대치하더라도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는 판단에 고심이 깊습니다. 군과 경찰 경호부대가 이번에도 관저 방어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경호처 가용 인력 200여 명 남짓으로 영장 집행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호처에선 관저 요새화를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과 공수처가 겹겹의 방어선을 뚫고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상사가 없도록 해줄 걸 주문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경호처 지휘에 대해선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 분야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언급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대행은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언에서도 충돌에 대한 우려 입장만을 밝히면서 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 5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장이 집행될 경우 다시 관저 앞으로 가겠다는 의원들도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권한이 없는 기관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되고 다시 연장되고 저희는 그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강력히 경고드리고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수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나름 고육지책을 쓴 것 같다면서도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어떤 형태든 안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민주당이 무력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요구들을 하면서 논란을 자초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전무퇴의 사즉생, 총을 맞을 각오로 임하란 주문까지 했는데요. 유혈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지 야당 기류는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전쟁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하여 내란 속의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길 촉구합니다. 경찰 특공대는 물론 각종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헬기, 장갑차, 레카 및 지게차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집행해야 합니다. 야당은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을 향해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영장 집행에 성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하고 있죠. 국민들이 그게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을 꼭 유념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실패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지우고 성공할 때까지 사즉생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수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시간을 끌려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경호처와 서결산성 뒤에 숨어 궤변과 선동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선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은 탓이라고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공수처 수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던 윤 대통령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배경이 뭔지, 무력 충돌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는 건지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기자, 변호인 측에서 밝히긴 했습니다만 결국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을 거잖아요. 왜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아무래도 이 무력 충돌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나름의 타협안을 제시한 거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이 공수처, 경호처 두 정부 기관이 사실상 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경우 여론의 압박, 그리고 이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거다, 이런 판단도 작용한 듯합니다. 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지만 경호처에 둘러싸여서 계속 이 수사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 사이에서는 이 구속 가능성 등 이 대통령 신변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한 데 대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진이야 어쨌든 뭐 물러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공수처가 바로 거부를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윤 대통령은 관할 법원에 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기소를 하라,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제안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곧바로 좀 기소를 해라, 이런 주장도 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물론 이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한 전례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세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하려면 결국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가뜩이나 결기가 없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공수처로서는 신병 확보를 포기하고 이 피의자와 타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받기 힘든 이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실제로는 체포영장 불응의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나라가 정상이라면 이런 상황을 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있을 텐데 지금 뭐 대행의 대행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무력 충돌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최정무 권한대행은 이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 이런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내면서 공수처, 이 경호처 어느 쪽에도 힘을 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이미 수사권이 있는 경찰 조사는 받겠다 이런 말을 한 만큼 공수처가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식으로 충돌을 피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법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이 내란 특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방안, 이 방안도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이 수사 자체가 권력기관들끼리 그냥 알력이 충돌하는 그런 부분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국민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연일 한남동 관저 앞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나라 기자, 날씨도 차가운데 참가자들 여전히 많습니까? 네, 오늘 강추위에도 이곳 한남동 관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밤을 새서라도 이곳을 지키겠다면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소식에 오후 들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반대 집회도 열렸는데요. 공조수사본부가 적극적으로 체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경찰은 기동대 7개 부대, 약 490명을 집회가 진행되는 지역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 인도와 도로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양측 집회 참가자들의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경찰이 편도 6차로 가운데 3개 차로를 통제하면서 한남대교에서 한남 고가로 이어지는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관전의 도로를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도주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점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요. 외부의 모습을 드러낸 건 27일 만입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후 12시 50분 한남동 관저 경내, 검은 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 관계자들과 도로를 걸어 내려옵니다. 지난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저지선이 구축됐던 곳으로 주변을 가리키며 지시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걸음걸이와 풍채 등을 감안하면 관저에 집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약 7분 정도 카메라에 노출됐는데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소위 도피설을 염두에 둔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앞서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의 피신하지 않았냐. 사실 이게 잡범도 이런 잡범이. 오늘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은 관저에 있다고 했고 1월 3일 날도 경호관들이 공포탄을 준비해서 공포탄 쏘다가 안 되면 실탄 쏴라. 그것도 완전 거짓 정보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보안시설이라며 영상을 촬영한 매체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공조본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어떻게 할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야 한다, 헬기를 띄워야 한다,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경찰 특공대가 영장 집행하는 데 나설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경찰 특공대는 기본적으로 테러나 중범죄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 특공대 운영 규칙에 따르면 총기나 폭발물 사용이 우려되는 범죄 상황이나 일반 경찰력으로 진압이 현저히 어려운 사건을 진압할 때 특공대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대부분은 경호처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체포를 막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상황으로 볼 수 있어서 특공대 투입에 무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심지어는 뭐 무기나 장구의 활용과 대치도 우려된다 한다고 하면은 투입을 할 수는 있다고 봐야죠. 법률적인 용어로는 행정 응원이 될 테고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특공대 투입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법조계 일부도 특공대 투입은 월권이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가 발생하거나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조직인데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흔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이죠. 만약 이번 영장 집행에 특공대가 투입이 된다고 하면 관저 상공에 헬기를 띄워서 진입하는 거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관저는 P73 구역으로 지정된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일반적인 서울 시내 비행 금지 구역은 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를 받으면 비행이 가능한데요. 이 P73 구역은 수방사도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를 받아야 비행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진압하겠다는 경찰 헬기를 경호처가 허가해 줄 리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헬기를 띄워서 진입을 할 경우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관저 근처는 수풀이 우거진 언덕이라 헬기가 착륙할 곳이 없는데요. 특공대원들은 레펠을 타고 한 명씩 내려가는 식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이런 방식은 잠입작전에만 쓰인다면서 경호처가 지상에서 대량 인원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입해선 저지선을 뚫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사정에 정통한 예비역 장성도 이 지역에 헬기를 타고 들어간다는 건 논의 가치가 없는 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같더라고요. 드론을 띄워서 대통령 위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드론 띄우는 거는 가능합니까? 드론을 띄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국방부는 무인 비행장치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도 동일한 승인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역시 수방사를 비롯해서 대통령 경호처의 허가를 받아야 띄울 수 있습니다. 최근 허가를 받지 않고 관저를 촬영한 방송사들과 일부 유튜버들이 대통령실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작전 과정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는 강한 것 같고 경호처와의 충돌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건데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입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된 송 대표는 돈봉투 살포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 직접적 증거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재판부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송 대표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2년 동안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한 법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지정 기부금 단체를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했습니다. 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앞서 보셨듯 논란이 되는 건 오락가락하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정근 녹취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송영길 대표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정준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 총장의 녹취였습니다.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계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알선 수재 사건 수사 당시 이 녹취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앞서 윤관석 전 의원은
이정근 녹취가 증거로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송 대표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 제출이란 명목으로 과잉 압수를 했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여러 차례 임의 제출 의사를 밝혔고 윤 전 의원 재판에선 증거로 인정됐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도 맡고 있는데 검찰의 공소 사실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많다며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측이 낸 탄핵 사유가 모호하다며 각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측은 검사 탄핵 기준이 대통령만큼 높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낸 검사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검사 3명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열었는데 막상 국회 측에서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3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에 탄핵 사유가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도 헌법재판관은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헌재가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관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소추된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직 소추 원인 사실 특정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고. 국회 측은 공무원인 검사는 대통령과 똑같이 과도한 기준으로 탄핵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지 여부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탄핵 심판 절차에 응할 겁니다. 헌재는 오늘 20일 한 차례 더 변론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이미 마무리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를 사실상 다시 하라는 지시를 내려 논란입니다. 조 대행은 임기를 겨우 9일 남겨두고 있고 감사원 사무처도 문제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지시를 했을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에 특혜가 없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야당은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관련자에 대한 126회 대면 조사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으로 있는 그대로 전부 감사 보고서에 다 담았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건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원장 탄핵 소추 직후인 지난달 조은석 대행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추가 감사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검토하신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내부 진행 절차라서 여기서 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전용 논란이 있었던 관전의 70제곱미터 면적의 미등록 건물에 대한 감사 내용이 빠진 것을 문제 삼은 걸로 알려졌는데 감사원은 해당 건물이 규모가 작고 예산도 미미해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적법하게 종료된 감사로 감사원법에 따른 직권 재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조 대행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사무처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오는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뒤이어 대행을 맡게 될 김인회 감사위원을 감안한 조치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역시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김 의원은 2011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검찰개혁 관련 책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TV조선 홍윤주입니다. 서울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내려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민성 기자, 조금 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죠?
네, 올겨울 첫 한파 특보입니다. 현재 이곳 서울 광화문의 기온은 영하 5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해가 지고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퇴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겨울 외투로 중무장을 한 채 귀가를 서두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전망일 때 발효가 됩니다. 북서쪽에서 영하 30도 아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 등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남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순간풍속 시속 55km의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9도, 인천은 영하 20도, 대관령은 체감온도가 영하 28도에 머물겠습니다. 찬 공기 남하로 9일과 10일 낮에도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으며 중부 내륙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내외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기온은 모레 아침 한 번 더 낮아져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5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강추위는 누그러들겠지만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추운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이틀째 폭설이 내렸습니다. 눈이 얼어붙을까 주민들은 하루 종일 눈을 치우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눈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 차량들이 하얀 눈에 덮여 있습니다. 한 주민이 앞유리를 빗자루로 쓸어보지만 얼어붙은 눈은 좀처럼 털어지지 않습니다. 눈 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운전하는 오르막길이나 이런 데 제설 작업 안 된 곳은 거의 운행이 안 된다고 봐야죠. 미화원은 행여 입주민들이 넘어질까 인도에 쌓인 눈을 쉴 새 없이 쓸어냅니다. 좀 빗자루 쓸고 연막가시 뿌리면 또 안 좋기 때문에. 산과 논밭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으로 뒤덮인 이곳 논길은 발목 높이까지 쌓였습니다. 한 농민은 복분자가 냉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마음이 조금 아프네요, 이것이. 내년 봄에 좀 손질을 하려는데 지금 냉해에 와갖고 지금 걱정이 되네요. 눈길과 빙판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3시쯤 충남 서천군의 한 교차로에서 8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배수로로 추락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30분쯤에는 동서천 IC 인근 교차로에서 15톤 제설차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충남과 호남 서해안 일대에 내일까지 최대 30cm 이상 눈이 더 내리는 곳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가 엿새로 늘어나면서 반기는 사람이 많지만 자영업자 사이에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임시 공휴일 카드를 꺼낸 건 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참사로 얼어붙은 내수에 훈풍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7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사흘이었던 설 연휴는 엿새로 늘었습니다. 31일에 휴가를 내면 최대 9일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생깁니다. 당장 직장인들과 여행업계는 환영 분위기입니다. 강제 연차에 원래 썼어야 됐었는데 안 쓰게 돼서 너무 좋아요. 가족들이랑 더 오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약률이 한 30%가량이 증가했던 이제 좀 긍정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행 시장에도 좀 다시 한번 좀 활기를. 하지만 대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내수 진작 효과가 미약할 수 있고 기업들은 영업일수 축소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업무 지역 인근의 식당가도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내에 나올 사람은 없고 거의 해외나 이제 국내 다른 여행지로 이제 떠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문을 닫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1월도 지옥 시작, 장사 안 돼 일주일 쉰다, 실상은 해외여행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금융당국이 최대 100%를 해줬던 전세대출 보증을 앞으로는 90%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을 조여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갭 투자도 막겠다는 겁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증해주는 한도는 기관별로 90에서 100%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90%로 통일하고 수도권은 80%까지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대출은 보증 내에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출 총량을 줄일 수 있고 전세가 급등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 보증이 1% 늘면 전세가가 2%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갭 투자 차단에도 효과가 있을 걸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끼고 집 사시는 분, 그래 그 집을 사고 이제 판 사람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또 전세 대출을 끼고 하는 이런 측면에. 하지만 일부에선 실수요자,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주거의 질을 떨어뜨릴 거라고 지적합니다. 서민들이 전셋집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지고 임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금융당국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은 물론 기타 대출도 포함되고 현재 0.75%인 스트레스 금리도 1.5%로 오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안은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지방에 남아있던 고등학생들은 졸업하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 소멸이 젊은 인구가 줄면서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지자체들은 잇따라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떠나는 청년들의 발길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 특례시, 도심 번화가에 젊은 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자리 구하러 다 서울로 가고 그러는 쪽이라서 확실히 이제 다들 취업도 다 서울로 하고 해서 줄어드는 게 좀 느껴지. 실제 창원시는 지난 2023년까지 최근 4년 새 30살 이하 인구가 5만 2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는 특례시 기준인 100만 명마저 무너졌습니다. 젊은 층 유출을 막기 위해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관내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에게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 화천군과 경남 통영시 등은 지역에 주소를 두기만 하면 외지에 나간 대학생들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대학생에 해당하는 20살에서 24살 인구는 최근 4년 새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오히려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효과가 미흡한데도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건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이제 인구를 늘리는 게 아니고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현금성 지원 정책들은 아무래도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IT 등의 일자리가 없으면 대학 졸업 이후에도 결국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야당이 강행 처리했던 8개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전에 나왔던 이른바 반란표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민주당은 또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다는데 이번엔 특검 추천을 제3자가 하도록 바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요.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모두 무기명으로 진행됐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가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각각 최소 6명과 4명이 이탈한 걸로 추정됩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직전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오히려 2표 줄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정 기한이 지나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6개 법안도 모두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에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꾼 내란 특검법을 내일 재발의해 다음 주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무라처럼 국민의 힘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부결에도 일부 이탈표가 나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김상욱 의원에겐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당론과 함께하기가 어려우면은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탈당 요구 자체가 보수의 가치에 반한다며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나서는 게 민주당과의 교감에 따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민주당과 국수본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밝혔고 영장 집행 날짜까지 특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통을 자백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청장 바로 및 치안 정감까지 지낸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고 썼습니다. 주말경 재집행을 앞두고 있다며 집행 시점을 사전에 파악한 듯한 언급에 이어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에게 조언해 반드시 체포할 것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이 의원은 국회 행안위원이 경찰과 소통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글을 삭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경찰관에 통해 사실상 국수본을 지휘해왔던 걸 자백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수사 내통, 수사 개입에 명백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 본인이 이미 자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야당은 앞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하라고 했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협박성 발언을 하셨어요.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는 윤리위 제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한 게 어떻게 협박이 되느냐며 우 본부장이 이미 사과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미래기술의 경연장 CES가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모빌리티를 비롯해 기술 혁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관람객들은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현장을 소개합니다. 개막 전부터 행사장 앞에는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관람객들이 물밀듯이 쏟아집니다. 행사장 중심에는 삼성전자의 AI 홈이 펼쳐졌고 LG전자의 무선 투명 올레드 TV는 거대한 샹들리에로 변했습니다. It's unbelievable what's been happening in the present time. We've advanced so much from at least last year that it's amazing to watch and see the demonstration they have here. It's incredible. I love the idea of a transparent television because you can put it anywhere. AI를 품은 미래 운송수단들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스트레스나 멀미를 느끼면 조명을 통해 달래주는가 하면 운전자의 시선이 닿는 곳을 인식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감정까지도 읽어냅니다. 슈퍼보인다 했을 때 편안한 릴렉싱 할 수 있는 뮤직을 틀어줄게 라는 식으로 AI랑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 차량 내부의 AI가 운전자의 행동을 감지해 사고 위험을 알려주는데 운전 중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면 빨간불에 경고등이 켜집니다. 농기계의 테슬라로 불리는 존 디어는 자율주행 덤프트럭과 잔디깎기를 공개했고 중국의 샤오펑은 모듈형 비행 자동차 플라잉카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차량에 드론을 싣고 다니다 드론을 분리해서 비행하는 구조로 내년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봤던 미래가 이곳 CES에서는 이미 현실로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미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가져오겠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무력 동원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태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문제에 무력 사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No, I can't assure you on either of those two, but I can say this: we need them for economic security.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며 운영권을 돌려준 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까지 비난했습니다. Jimmy Carter gave it to them for $1, and they were supposed to treat us well. I thought it was a terrible thing to do. 매입 의사를 밝혀온 그린란드에 대해선 덴마크가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의 미국 편입 투표를 방해하면 덴마크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도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트럼프의 장남도 관광 목적이라며 그린란드를 찾았습니다. He says hello. Okay. We were talking to him yesterday, so he says hello to everyone in Greenland. 미국이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덴마크 총리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Så er Grønland ikke til salg. USA er vores absolut tætteste allierede. Vi vil altid gerne arbejde tættere sammen med amerikanerne. Det gælder i alle. 트럼프 당선인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무기로 미국 우선주의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장된 표현을 동원한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Las estrellas y la luna ellas me dicen dónde voy.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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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 amor. 기타 케이스에 총을 넣고 다니는 악사 마리아치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It's easier to pull the trigger and play guitar. Easier to destroy than to create. 이글스의 명곡도 무모하게 내달리는 인간을 노래합니다.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영어 데스페라도, 구제불능 무법자를 가리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스스로를 가둬 밤낮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새해 들어 국민의힘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첫 체포영장 시한 마지막 날 새벽 40명이 넘는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습니다. 중진, 친윤, 영남권 의원들입니다. 이들은 영장이 불법적으로 발부됐다며 집행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애국 시민으로 받든 시위대회 일원을 자처한 겁니다. 지난 주말엔 친윤 12명이 한남동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보수단체가 주최한 연단에 올라 탄핵 의결 무효를 외쳤습니다. 8년 전 태극기를 두르고 비슷한 집회에 나갔던 여당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재작년 이들과 전련한다며 부산하더니 도로 주최자의 손바닥 위로 올라간 겁니다. 관저 앞을 지킨 의원들만 해도 의원 열에 4명꼴입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자발적 개별 행동이라며 못 본 채 합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자 거기 올라타겠다는 걸까요? 여당 강세 지역에서 눈밖에만 안 나면 다음 금배지 따놓은 당상이라는 계산일까요? 탄핵의 강을 피하려다 계엄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격입니다. 보수 정당이 섬 같은 일개 지역당으로 전락하건 말건 나만 살면 된다는 겁니까? 섬의 영주가 탐나 주인 돈키호테의 망상을 거두는 시종 산초처럼 말입니다. 1월 8일 앵커 칼럼 오늘 계엄의 바다에 투신하다였습니다. 강력한 한기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올겨울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도 한파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 한파가 절정을 보이며 전국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9도에 달하겠고요. 강원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내일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도 영하 7도에 그치며 종일 추위가 매섭겠습니다.
밤사이 충남과 호남에 시간당 3에서 5cm로 눈이 거세게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40cm 이상, 전북에 최고 30cm 이상, 충남과 전남에도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해안 지역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장군의 기세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8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